서울의 가을은 차갑고도 따뜻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캠퍼스 거리를 물들이는 그 순간, 한서진은 기숙사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 속의 배처럼 흔들렸다. 너 진짜로 그랬어. 민혁의 목소리가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너 믿고 같이 살면서 네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서진은 말을 잃었다. 민혁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한서진이 바람둥이야. 여러 사람과 동시에 만나면서 진지한 척 연기했어. 그 메시지는 마치 칼처럼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민혁아. 그거 오해야. 내가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오해. 오해. 민혁이 소리쳤다. 이게 오해로 보인다고. 네가 밤마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왜 전화도 안 받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그는 민혁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메시지가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서진은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이해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통신공학과 3학년. 그는 늘 조용하고 신중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랑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 민혁과 서진은 1년 전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만났다. 민혁은 4학년 선배로 밝고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 덕분에 어디서나 주목받는 존재였다. 서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혁의 미소에 끌렸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때로는 장난기 어린 빛을 띄었지만 서진에게는 언제나 특별했다. 하지만 민혁은 서진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기숙사 방은 작고 아늑했다. 책상 위에는 민혁의 무선통신 교재와 서진의 프로그래밍 노트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밤의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방 안은 전쟁터 같았다. 너 진짜 실망이다.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난 너를 친구로, 아니, 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 말에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더 특별한 사람.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민혁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서진은 민혁을 바라보며 그의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을 보았다. 민혁도 아파하고 있었다. 민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서진이 간절히 말했다. 난 바람둥이가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야.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를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민혁에게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밤마다 르비크 플러스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민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너도 알잖아. 민혁아.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다르게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민혁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난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말을 멈췄다.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민혁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를 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냥 잊어줘. 그 순간 민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아니. 말해. 지금 말해. 서진아. 서진은 민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민혁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말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민혁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서진이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기숙사 방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말해. 서진아. 민혁이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끝이야.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는 민혁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끝이라는 단어는 그의 심장을 조였다. 민혁과의 우정. 그 이상의 감정.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모든 순간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난 내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어.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거야. 민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솔직히 말해. 서진은 숨을 고르며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게이야. 민혁아.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은 민혁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민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너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낮게 깔렸다. 내가 말한 거야. 서진이 다시 말했다.
난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밤마다 모임에 나갔던 거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야.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 메시지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 거야. 서진이 빠르게 대답했다. 내가 여러 사람과 만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데이트가 아니었어. 그냥 친구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한 거야. 난 누구와도 진지하게 만난 적 없어. 민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너 룸메이트잖아. 우리가 매일 같이 밥 먹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왜 나한테 숨겼어? 그 질문은 서진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다. 그는 민혁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민혁이 자신을 멀리할까봐. 그 따뜻한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너 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 민혁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됐었어.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널 사랑하고 있어서. 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책상에 기대섰다. 서진아. 난 그냥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한 거야.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민혁을 믿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 우정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다. 미안해. 민혁아.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민혁은 서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너 지금 솔직한 거지?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더 이상 숨길 거 없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서진은 여전히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민혁을 향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말하지 못한 채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민혁은 방을 나가 캠퍼스의 어두운 거리를 걸었고, 서진은 창문 옆에 서서 멀리 사라지는 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차가운 위로를 건넸다.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방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어쩐지 평소보다 느렸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혁의 상처받은 눈빛,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서진을 괴롭혔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민혁에게 다가갔다. 민혁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민혁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젯밤의 분노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어제 내가 말한 거 진심이었어. 난 그냥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할게. 너 말 듣고 나서 좀 혼란스러웠어. 혼란스러웠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응. 너 말 듣고 나서 내가 너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나도 내가 뭘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은 서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다. 민혁이 느끼는 혼란은 무엇일까? 서진은 그의 눈빛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민혁은 시선을 피하며 커피 잔을 다시 들었다. 민혁아, 내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건 미안해. 서진이 말했다. 하지만 너도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항상 솔직했지. 그냥 이번엔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민혁이 자신만의 속도로 답을 찾아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다. 민혁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우정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날 오후 서진은 통신공학과 강의실로 향했다. 강의실은 익숙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교수님이 무선통신의 최신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은 민혁으로 가득했다. 강의가 끝난 후 서진은 캠퍼스 공원으로 걸어갔다. 낙엽이 쌓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멀리서 민혁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상대는 서진이 모르는 여학생이었다. 민혁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진은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렸다. 민혁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서진은 생각했다. 민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미소는 누구에게나 따뜻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 미소는 특별했다. 너무 특별해서 때로는 아프기까지 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대신 1급 플러스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모임은 따뜻하고 안전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서진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알아도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모임의 리더인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 씨, 사랑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솔직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조차 알 수 없어요. 지은의 말이 서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민혁에게 솔직해야 할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서진과 민혁은 여전히 같은 방을 공유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민혁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서진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 거리감이 자신의 고백 때문인지 아니면 민혁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민혁이 기숙사에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민혁은 약간 취한 듯 보였다. 그의 곱슬거리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흐릿했다. 민혁아, 괜찮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책상에 기대며 웃었다. 응. 그냥 친구들이랑 술 좀 마셨어.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너 요즘 좀 이상해. 나 때문에 그래. 민혁은 서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서진아. 그냥 내가 좀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서진이 되물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 말해줬잖아. 내가 게이라고. 그거 듣고 나서 나도 내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 서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혁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감히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알 수 없었다. 민혁아. 너, 서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민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은 말하지 마.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혁의 속도를 존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터질 듯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민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혼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혁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혁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내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서진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다음 날, 서진은 통신공학과 프로젝트 때문에 민혁과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최적화에 대해 논의하며 자료를 찾았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민혁은 평소처럼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민혁아. 우리 진짜 괜찮은 거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민혁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민혁이 자신을 멀리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서진은 다시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이번엔 민혁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서진이 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친구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진 씨.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요구해요. 하지만 당신이 솔직하지 않으면 그 아픔조차 느낄 기회조차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결과가 어떻든 그건 당신의 용기예요. 서진은 지은의 말을 곱씹으며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는 민혁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민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캠퍼스 공원에서 민혁은 한 여학생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민혁이 자신과 다른 삶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민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서진은 캠퍼스 공원을 빠져나오며 숨을 몰아쉬었다. 민혁과 여학생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들은 그냥 친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민혁이 자신을 영원히 친구로만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기숙사로 돌아온 서진은 민혁을 기다렸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지은의 말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과가 어떻든 그건 당신의 용기예요. 민혁은 늦은 밤에야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늦었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응. 친구들이랑 좀 오래 얘기했어. 민혁이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다. 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민혁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민혁은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바라보았다. 뭔데? 또 무슨 비밀?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서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민혁아, 나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방 안을 무겁게 채웠다. 민혁의 눈이 커지며 잠시 얼어붙은 듯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너무 길어서 서진은 자신의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다. 너 뭐라고?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를 사랑한다고. 서진이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난 오랫동안 이 마음을 숨겼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너한테 솔직하고 싶었어. 민혁은 천천히 책상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서진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진은 민혁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나 몰랐어. 민혁이 마침내 말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전혀 몰랐어. 미안해.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 민혁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서진아.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뭘 느끼는지 아직 모르겠어. 민혁이 솔직히 말했다. 너 말 듣고 나서 나도 내 마음을 돌아봤어. 근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혁의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민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혼란은 서진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다. 알겠어.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시간 줄게. 근데 나도 기다릴게.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서진아. 그리고 미안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진은 민혁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민혁은 서진의 고백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서진을 소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서진과 민혁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다. 서진은 민혁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서진은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통신공학과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질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코드를 디버깅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풀렸다. 이 코드. 여기서 에러 나는 것 같은데? 민혁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응. 여기 수정하면 될 거야. 서진이 빠르게 대답하며 화면에 집중하려 애썼다.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진짜 똑똑하다. 서진아.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 프로젝트 망했을 거야.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도 잘하잖아. 그냥. 우리 팀워크가 좋은 거지. 그 말에 민혁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응. 우리 팀워크. 진짜 좋지. 그 순간. 서진은 희망을 느꼈다. 민혁의 말투와 눈빛에서. 그는 서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캠퍼스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민혁은 맥주 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아, 너 후회 안 해? 뭐? 서진이 놀라 물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마음 말한 거. 후회 안 해. 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후회 안 해. 너한테 솔직했던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진짜 용기 있다. 나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너도 용기 있어. 민혁아. 그냥 아직 모르는 것뿐이야. 민혁은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어쩌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진은 민혁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는 민혁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서진은 익명의 메시지를 또 받았다. 이번엔 더 악의적이었다. 한서진. 네가 게이라는 거 다들 안다. 민혁이 너 때문에 망신당했어. 서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다. 누군가가 자신과 민혁의 관계를 비틀어 퍼뜨리고 있었다. 그는 민혁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그는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민혁은 메시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미안해. 민혁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냥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야. 서진은 민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민혁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익명의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캠퍼스 내에서 서진과 민혁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서진이 민혁을 이용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민혁이 서진 때문에 곤란해졌다고 했다. 서진은 그 소문이 자신의 고백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악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진은 민혁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민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민혁아, 우리 이 소문 어떻게 해야 할까?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근데 서진아, 난 너 때문에 망신당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신경 안 써. 그 말은 서진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민혁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며칠 후, 서진은 소문이 근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통신공학과 동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익명의 메시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추적했다. 결국 그는 소문이 같은 과의 한 학생, 재현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현은 민혁과 예전에 프로젝트 팀으로 함께 일했던 학생으로 민혁에게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진은 재현을 찾아가 대면했다.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서진이 단호하게 물었다. 재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냥 재미로. 너랑 민혁이 너무 잘난 척해서 짜증났던 거야. 서진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네가 한 짓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았어. 민혁이랑 나. 우리 둘 다. 재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럼 너도 좀 조심하지 그랬어. 네가 그런 모임 다니는 거 다들 아는걸?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될 줄은 몰랐다. 그는 재현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날 밤, 서진은 민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현의 소행, 소문이 시작,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까지. 민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서진아, 너 진짜 힘들었겠다.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너 말 들어줬어야 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혁아. 너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민혁은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 진짜 바보 같아. 내가 너 때문에 부담 느낀 적 없어.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민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민혁아, 나 너한테 고마워. 서진이 말했다. 그리고 아직도 너 사랑해.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는지. 근데 너 없으면 내 인생이 허전할 거야. 서진은 민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심장이 따뜻해졌다. 민혁의 말이 사랑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민혁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었다. 서진과 민혁은 다시 일상을 찾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룸메이트였고, 여전히 통신공학과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낙엽은 점점 더 화려하게 물들었다. 서진은 민혁과 함께 캠퍼스 공원을 걸으며 자신의 용기가 가져온 변화를 느꼈다. 그는 사랑의 결과가 어떻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전한 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서진의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서진아,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혁아,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들은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그들만의 소중한 여정이었다.